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만약 부자라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까? 부자들은 도대체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모으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은 바로 이 부자들의 주식 투자 비밀, 특히 2026년에 그들이 어떤 전략을 펼칠지, 그리고 그들이 왜 팔지 마세요, 모으세요라고 말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면서 흔히 겪는 일이 있죠. 아, 이거 조금만 더 가지고 있었으면 대박인데. 또는 왜 항상 내가 팔면 오르는 걸까?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내가 과연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 하는 불안감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불안감 때문에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조급한 투자를 이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관점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데요. 그들은 이러한 단기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큰 수익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지만 부자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에게 주식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에요. 미래를 심는 씨앗과 같죠.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좋은 씨앗을 심고 가꾸는 농부처럼 주식을 대합니다. 단순히 심어두는 것을 넘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씨앗을 선별하고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특히 2026년은 금융시장의 큰 전환기라고 합니다. 금리, 성장, 정책 등 모든 면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부자들은 더욱 신중하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식을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전환기에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현명한 판단과 원칙을 고수하는 태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흥미로운 건 10억 원 이상 금융자산가들이 2026년에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처로 주식을 꼽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총자산 50억 원 미만인 부자들의 주식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어요. 이건 단순히 돈이 많아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믿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들은 주식시장이 제공하는 복리의 마법과 기업,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투자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과 수출 회복 등 긍정적인 지표들도 이러한 주식 선호 현상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이 주식을 모으는데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몇 가지 핵심적인 투자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바로 장기 투자 전략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시장의 노이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워렌 버핏도 이런 말을 했죠. 주식을 살 때는 그 기업의 일부를 사는 것이고 나는 영원히 보유할 생각으로 산다. 이 말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부자들의 투자 철학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믿고 그 가치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빛을 발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연연하지 않고 기업의 성장 스토리에 동참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이 예상치 못한 변동성을 보일 때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둘째, 분산 투자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몰빵 투자는 위험해요. 부자들은 여러 종목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특정 종목의 하락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은 투자의 기본 중의 기본이자 부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원칙입니다. 특히 요즘은 ETF 상장지수 펀드가 대세라고 하죠. ETF는 소액으로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AI, 반도체, 고배당 ETF 등 다양한 테마를 활용해서 지수형과 테마형을 적절히 섞어 투자하는 전략이 추천됩니다. 이렇게 하면 개별 종목 분석의 어려움도 줄이고 시장 전체의 성장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수 추종 ETF는 시장의 전반적인 성과를 따라가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특정 테마 ETF는 고성장 산업의 잠재력을 포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분산 투자는 변동성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셋째, 유망 투자 분야에 대한 꾸준한 관심입니다. 부자들은 미래를 바꿀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유행을 쫓는 투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산업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투자합니다. 최근 웹 검색 결과를 보면 2026년에는 반도체와 AI 관련 산업이 유망 투자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혁신이 우리의 삶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비롯된 결과예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
이러한 첨단 기술 산업은 더욱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기술주 중심의 밸류에이션 리스크는 항상 주시하고 단순 테마 접근보다는 기업의 실적과 시장 지위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기술력, 시장 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자 대상을 선정해야 합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지향하고 내재 가치에 기반한 투자를 지향하는 것이 부자들의 투자 방식입니다. 넷째, 부동산 관망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부자들이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부동산 시장은 관망하는 추세이고 그 대신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핵심 축이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주식시장은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제 성장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산 배분 전략의 변화는 2026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자들은 더욱 유동성이 높은 주식시장에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폴슨과 같은 투자 전문가들은 AI, 빅테크 종목에 집중된 투자에서 벗어나 중소형주나 해외 주식으로 자산을 재분배하는 전략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이는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특정 자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결국 부자들이 주식을 팔지 않고 모으는 이유는 주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며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여 자산을 물리는 데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식은 오늘 당장의 수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꾸준히 씨앗을 심어 언젠가 큰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는 성장의 파트너인 셈이죠. 단기적인 시세 차익에 급급하기보다는 기업의 가치와 성장에 동참하며 그 결실을 함께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 바로 부자들이 모으는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부자들처럼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부자들의 전략을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투자는 마라톤과 같아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중간에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꾸준히 나아가야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잦은 매수와 매도는 오히려 세금과 수수료만 늘릴 뿐 장기적인 수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심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팔지 마세요. 모으세요. 이 말이 단순히 주식을 사서 묻어두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을 바탕으로 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치 성실한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것처럼 말이죠.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당장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비로소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죠. 주식 투자도 이와 같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의 주식을 꾸준히 모으고 기업의 가치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갓발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흔들리고 불안해하면 결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없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단단한 멘탈입니다. 몇천만 원, 몇억 원이 왔다 갔다 해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릇을 키워야 해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투자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단련될 수 있습니다.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인생에는 평탄한 길과 좁고 험한 길이 있는데 부자들은 좁고 험한 길을 택하며 문제에 정면 돌파하고 그 문제를 성장의 에너지로 바꿉니다. 즉,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 작은 것이니 문제를 통해 내 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엔 몇십만 원 빠져도 머리가 띵했지만 어느 순간 몇천만 원 왔다 갔다 해도 무덤덤해지고 결국엔 수억 단위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단단한 갑바가 생긴 증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투자할 때 절대 깨먹으면 안 되는 돈과 보너스처럼 투자해도 괜찮은 돈을 구분하는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투자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인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면서도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안정적인 자산으로 핵심 코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자산으로 위성 세틀라이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의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는 절대 금물.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욕심은 투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이며 과도한 레버리지는 작은 시장 변동에도 치명적인 손실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루틴의 힘도 잊지 마세요. 부자들은 자신만의 투자 루틴을 가지고 꾸준히 실행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반복하며 시장을 확인하고 기업 정보를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것이 그들의 루틴이죠. 비가 오든 일이 망하든 계속합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JYP도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고 말했죠. 이처럼 꾸준함은 어떤 천재성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루틴은 단순히 반복적인 행동을 넘어 투자에 대한 우리의 집중력을 높이고 감정적인 판단을 최소화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루틴이 쌓여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거대 자본이 쉽게 할 수 없는 장기 투자를 통해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은 몽위로 물어나고 리스크는 점차 희석됩니다.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은 줄어들고 기업의 내재 가치에 따라 주가가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복리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자산을 물려준 마법과도 같습니다. 젊은 투자자일수록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시간이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자원임을 명심하세요.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합니다. 투자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세요. 투자의 본질에 집중하고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뚝심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예측 불가능한 흐름 속에서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감정적인 매매를 피합니다. 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확신이 이러한 마인드셋의 기반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으며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정립해 나가세요. 셋째,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결혼,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은퇴 등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를 고려한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목돈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온다면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등 유연하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고배당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목표와 투자를 연동시키는 현명한 접근 방식입니다.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 심지어 암호화폐까지 다양한 자산을 적절히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시장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베이스캠프 삼고 주식과 암호화폐를 스노우픽처럼 활용하는 거죠. 부동산은 안정적인 기초 자산으로 포트폴리오의 하단을 받쳐주고 주식은 성장 잠재력을 추구하며 암호화폐는 고위험 고수익을 위한 선택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자산의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2026년 금융시장 전환기에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금리 완화와 경기 침체 리스크가 공존하는 시기에는 더욱 다각적인 시각으로 자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결국 부자들이 주식을 팔지 않고 모으는 비결은 장기적인 안목과 확고한 마인드셋, 그리고 철저한 전략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들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만의 투자 원칙과 루틴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물리는 것을 넘어 경제적 자유와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로 투자를 활용합니다. 투자는 자신과의 싸움이며 꾸준히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시장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내심을 요구할 겁니다.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의 목표를 잊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좌절하거나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자의 길입니다. 때로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눈앞의 작은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성실한 농부가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것처럼 우리도 꾸준히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며
지겨운 반복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렇게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루트입니다. 부자들의 주식 투자 전략, 어렵게만 느껴졌나요? 하지만 결국은 꾸준함과 인내심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에서 시작됩니다. 이 원칙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모두 부자들처럼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해봐요. 긴 여정의 동료로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리스펙합니다.